여러분 기다리시는 건전지가 왔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세요. 오늘은 입담 좋은 사랑스러운 약사. 저 실력 있는 약사라고 해주시면 실력 있는 약사 이지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석 달 만에 봬요. 네, 이름에도 향이 있는데 지금 네, 봄 향기가 맞네요.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늦추고 싶은 몸의 시간 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질문도 좋고요. 약이나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약사님이 라이브 처방전 내려주실 거예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YTN 어플과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자, 질문 바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이제 정말 3개월 만에 뵙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봄이 와서 오늘은 뭐 2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3도. 23도.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나른해지고 뭐 그다음에 맞아요. 저 아주 무기력해지고 이른바 봄 탄다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약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 별로 안 평소 타시는구나. 관리를 아, 하기 관리를 때문에. 잘했어. 관리를 하면은 기분도 컨트롤이 되나요? 그럼요. 그렇구나. 뇌세포에 혈액이 충분하면 아,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그럼 좋죠. 혈액이 충분히 저는 안 가나 본데요? 네. 별로인데 기분이.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갱년기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신경 피를. 전달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 저속 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00년대는 웰빙, 그 맞아요. 2020년대는 웰빙. 저속 노화가 있던데 노화 사람들이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그 걱정하세요? 저요? 예. 저도 이렇게 흰머리 나고 노화 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더 노화를 늦추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면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 하시겠네요. 그럼요. 노화는 곧 질병이라고 해도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장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100살 이상 거의 살 근접하죠. 수밖에 네. 없는데 노화된 상태로 뭐 40년씩 산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네. 노화는 막아야 되죠. 그럼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좀 그럼 한번 약사님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 그 에너지 균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에너지 균형. 그러니까 제가 쓰는 에너지하고 내가 만드는 에너지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내 몸을 복구할 수 없잖아요. 노화된 그러니까 낡은 세포가 많은데 그거를 처리를 내 면역 세포들이 못하면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잘 자려고 하고 많이 쉬려고 하고 그렇군요. 욕심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잘 자려고 잘 쉬려고 한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갑자기 되돌아보게 너무 되는데요. 요원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중도. 네, 맞아요. 자,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노화가 갑자기 빨라지는 두 분기점을 특정했습니다. 44세와 60세였는데요. 20대에서 70대까지 108명을 7년간 관찰했더니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눈에 띄게 현실화되는 나이가 바로 44세와 아하. 60세 두 분기점이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봐요. 약국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노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느끼다가 네. 갑자기. 갱년기 지금 44세면은 갱년기가 막 오는 어릴 시점에 때예요. 때, 아. 어려울 때. 호르몬이 막 줄어드는 시점에 질병과 딱 만난다면 만약 코로나라도 걸린다거나 네. 또는 대상포진에 걸린다거나 독감에 걸리면 내가 가진 자원이 쑥 빠져나가면서 급속 노화가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유지를 해요. 그때 이렇게 좀 유지를 하다가 하다가? 네. 호르몬이 이제 그 갱년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밸런스를 찾잖아요. 균형을 잡아가는 시점 환갑 즈음해서 우리의 DNA가 또 한번 급격히 그래요. 또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과 60을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인생의 변곡점으로 보는데 맞아요. 몸도 비슷하군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몸이요. 우리가 사회적인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 나이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DNA가 또 있잖아요. 네. 네. DNA가 주는 정보가 있는데 이 갱년기 즈음에 굉장히 몸이 확 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환갑 잔치를 왜 했겠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갑 즈음에 우리 DNA는 60년 정도 되면 DNA가 웬만큼 할 일을 다 해버리기 다. 때문에 그때 돼서 또 몸이 확 바뀝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성들도요. 사실은 아마 피부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뽀얄 수는 있지만 체형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두드러진 게
키가 줄어요. 아, 그래요? 허리가 짧아지죠. 네. 남자도 그런데 키가 준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미디가 길어져요. 네. 그래서 왜 팬티가 젊은 여성의 팬티와 어르신의 팬티도 모양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굽으면서 등이 동그래지고 마지막 머리 숱이 줄고 윤기가 줄어들어요. 네. 아하. 이게 눈에 그냥 천천히도 아니야. 어느 순간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존에 유리한 체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 그래요? 나이에 걸맞는 체형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근육을 녹여서 생존에 쓰는 거죠. 어머나. 아, 근육이라는 게 우리를 지탱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네. 네네.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굶는 상황이 유전자에 많잖아요. 네. 그때 근육을 녹여서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야, 스스로를 방어해 주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다 빠지는 거죠. 근육을 자원으로 하면 안 쓰니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돌려막긴 거잖아. 그러니까 지걸 빼서 돌려막긴 거니까. 그래서 나이 드셔서 근육을 안 만들고 이렇게 사시면 네. 근육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좋아요. 자, 네. 그러면 자, 요즘 보니까 이제 그 항산화가 저성노화의 네. 키워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네. 항산화. 우리 뭐 항산화 물질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네. 듣는데 항산화가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항산화가 뭐냐면 네. 산화적 스트레스를 대항한다. 그러니까 산화가 항산화 예, 저항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산소도 반드시 먹어야 돼. 근데 산소를 내가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호기성 세포, 즉 세포가 산소를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찌꺼기가 나오듯이 산소를 먹고 대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활성산소가 나. 근데 이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여서요. 네. 너무 많으면은 세포를 막 공격을 해요. 얘들은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안정화를 추구하거든요. 네. 얘는 전자가 하나 없거나 전자가 더 많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디서 전자를 뺏어와서라도 안정화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서 자꾸 전자를 뺏어오면 세포가 손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항산화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걸 딱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항산화제가 이 활성산소를 싹 껴안아 버려요. 내가 전자 줄게. 논개가 돼요. 논개. 맞아요. 네, 네. 나를 희생해서. 내가 전자 줄게. 나랑 껴안자 해가지고 껴안으면은 네.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는 건데 이 항산화제가 이 식물들 있잖아요. 네. 네. 이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자외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식물들은 자외선을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외선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예, 아. 얘네들이 다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거 먹으라는 예, 이런 거군요. 것들을 먹으면 세포가 보호가 되고 세포가 보호를 받으면 노화가 느려지는 거죠. 느려진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저속노화, 가속노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걸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고 공장에서 온 음식을 먹다 그러니까 보면 무슨 패스트푸드 같은 그럼 거. 거기에는 칼로리는 많은데 이런 항산화 효소는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질병에 노출되고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산화된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산화된다는 건 그거는- 분해된다는 그러니까. 거고 녹슨다는 거. 네, 녹슨다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항이 저는 이제 그 말하자면 항상이란 의미가 아니라 저항, 방어막 네, 이런 네, 네. 의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산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아까 비타민 C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색깔 채소 이런 네, 것도 얘기해 맞아요.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젊게 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면 늙는다라고 그러거든요. 마라톤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은 젊은데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그러기도 보이세요. 하고 예. 잘못하면은 관절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요? 자신의 아까 말한 체력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근육이 있어야 혈액도 저장하고 체액도 저장하고 또 근육이 있어야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근육을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요.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
다 강해져야겠다 해서 근육을 늘리는 기전이거든요. 하긴 운동도 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네, 근육 그 운동. 트레이너가 예. 되게 얄밉잖아요. 죽겠는데 거기서 세 개 더. 세 개만 더. 그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혈액 소모량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혈액을 소모하면 활성산소가 나온다.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근육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고 또 쉴 때 근육이 만들어져요. 운동을 하고 잠을 푹 자야 근육이 만들어지지 쉬지 않고 운동만 하면 계속 달리는 차처럼 힘들죠. 네, 소모되죠. 근데 또 이제 결심을 하고서 네. 운동을 좋아하고 매일 가요.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가. 그래서 막 이제 엄청 막 만들었어. 근데 네. 그 다음 날부터 퍼져가지고 2주를 안 가버렸어요. 맞아요.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근육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하죠. 팔에다가 다리에다가 다리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골고루 모든 근육을 그래서 골고루. PT를 받으라고 하는군요. 네. 혼자서 하지 말고. 그래도 운동을 해 놓으면은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육 회로를 하고 있어서 영 안 하던 사람보다 이렇게 포기했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 전보단 쉬울 거예요. 제가 믿는 법칙이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술도 일생의 맛이 총량이 있고 이미 다 드셨잖아요. 아니요, 좀 남았어요. 그리고 몸도 쓰면 어쨌든 이게 소진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쓰는 건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리고 것들이죠. 술 자꾸 드시면 근육을 녹여서 술 해독하는 데 써요. 네, 저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을 전하는 지식 우리 이지향님과 함께 오늘 저속 노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나 사실 이런 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질문 주셔도 좋고 나 비타민 C, D, E 등등 먹고 있는데 어떤 비율로 먹으면 그렇죠. 좋아요?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 다 환영합니다. 어디로?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 1위로 보내시면 되는데 빨리 주셔야 생방송 중에 해결이 되잖아요. 얼렁 주세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그 이상의 새로움에 둘러 날마다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 시민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우리 의회가 바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만든 현장 민원 담당관이 일상의 어려움을 말끔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적시의 예상과 조례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 약사 이지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사실 저희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거 입에 달고 살잖아요. 맞아요. 혹시
약사님도 내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아 느끼실 때가 많아요? 노안이요. 노안.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구나. 아무리 제가 영양제를 먹어도 워낙에 제가 책 보는 작업, 컴퓨터 그렇지. 보는 작업 그렇지.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을 그러시구나. 혹사시키는 네. 눈노동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저는 하이힐을 신기 싫고 맞아요. 하이힐을 신고 옛날엔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갔었는데 맞아요, 그걸 맞아요. 할 수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순간 노화됐구나. 저도 운동화 신고 다니고 힐은 방송할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메고 와서 갈아 신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그 과거에는 몸을 빨리빨리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제가 또 꼭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려고 맞아요. 제가 좀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분들이셔. 역시 샵 네. 0945번 질문 들어갑니다. 4663님. 갱년기 1년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 안젤릭정을 5개월 정도 먹고 있는데 계속 먹어야 좋은지요. 아, 약이라는 것은 특히 전문의약품, 의사가 처방한 약이잖아요. 네.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네네. 내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저울질을 해서 막 너무 잠을 못 자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이러면 좀 드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혈전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처럼 약으로서 잠깐 몸의 균형을 찾아주고 근본적으로는 내 몸에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 가야죠. 약에 네.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밸런스를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네. 8389님. 하루 만보 걷기 꾸준히 하면서 근력 운동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인바디 검사했는데 체지방 증가, 근육량 감소로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요, 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맞춰서 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저체중인데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근육을 녹여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요, 효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분해해서 네. 이거를 원료로 태울 것인가, 네. 나를 합성을 해서 근육을 만들 것인가, 채울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채우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걸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근육을 녹여서 걷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소모하는구나. 그렇죠. 너무 소모하는 밸런스가 거지. 안 맞아요. 너무 과한지 한번 과하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5284님. 비타민C 1000단위 하루에 3번 복용 괜찮습니까? 아,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비타민 C가 위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새코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성이죠. 예. 근데 위벽이 얇은 사람들은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매실차만 먹어도 속이 쓰려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드실 수 있는 위 점막을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 위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이 속이 쓰리시다면 용량을 좀 줄이시던가 줄이셔야 돼. 아니면 식사하자마자 바로 같이. 드시던가. 예. 1749님 주셨는데 비타민C가 약간 산성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유산균제랑 같이 먹으면 이게 유산균을 다 죽일까요? 라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비타민 C가 산성이 되는데 유산균이잖아요. 네. 산성이에요. 뱃속은 산성일 때 좋아요. 뱃속은. 네,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면 오히려 뱃속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 질문이 많아요. 그러게. 9782님이 네, 네. 당근과 다른 야채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다 보면 건강 염려증이 되니까 골고루 좀 잃는 것도 있고 얻는 네. 게 더 많다면 네.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레몬수 열풍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레몬수가 항노화에 좋다고 해가지고 네. 수시로 레몬수를 먹는데 레몬수도 일단 신맛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침 공복에 확 붓는 거 괜찮아요? 그거 저 비추천이고요. 우리 나이는 비교적 식습관이 좋습니다. 우리 나이는 건강에 신경 쓰는 네. 나이라 야채도 많이 먹고 이래서 이미 몸이 상당히 알칼리화 돼 있는데 네. 레몬수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들어가서 소화를 돕기도 해요. 네. 산성이니까. 그렇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칼리로 변하는구나. 우리 몸이 산성화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약간 좀 과체중이시거나 태워야 될 게 있는데 못 네. 태우고 쌓여 있는 분들은 레몬수가 균형을 맞춰주죠. 산과 알칼리. 그러나 혈액이 부족하고 이미 뭐 채식 위주로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 단백질을 좀 섭취를 덜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알칼리화돼 있어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레몬수를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더 예민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 맞는다고.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대부분 산성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은 맞죠. 그렇군요. 이건 질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8032님, 제가 살짝 이해를 못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먹을 때는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전혀 밥을 못 먹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이런 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예. 약 먹을 때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 전혀 밥을 못 드신다니까 약을 드셔야 식욕이 생기시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식욕을 촉진하는 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저런 스테로이드제를 게. 먹으면 식욕이 막 폭발을 해요. 혈당이 높으면서. 근데 이제 그걸 딱 끊으면은 이제 전혀 밥맛을 못 느끼시나 호르몬 봐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호르몬 호르몬 약. 약이 식욕 촉진을 하냐 이 질문인 것 같다. 아마 그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킹 왕짱 질문이 왔어요. 저희 질문을 모두 일갈하는 뭐냐면 3993님. 저속 노화와 안티에이징과는 같은 개념인가요? 네, 저속 같다고. 노화를 위한 운동 종류, 방법과 식단, 식이요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고 주셨어요. 아니 종합 전과를 요구하고 계시네. 근데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줄이고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요구하니까 답답하죠. 답은 그렇죠. 자신 안에 있어요. 자신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이게 좀 부족해? 그럼 이걸 좀 채워 넣는 거고 이게 너무 넘쳐? 좀 빼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답답의 어원을 처음 알았어요. 답이 없는데 답을 요구해서 답답하고 저희는 답답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자, 근육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근육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이제 돈 버는 일이다. 이거 막 근테크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막 맞아요. 살다 별테크가 다 나오는데 네. 근데 근육을 기르는 게 확실하게 노화 방지엔 도움이 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너무 중요. 근육이 없으면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죠. 당기기 네.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누울 수밖에 없어요. 맞네.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굽을 수밖에 없고 누울 수밖에 없고 아하. 그리고 근육이 단지 걷는 것만이 아니라요. 위장도 근육이에요. 위장 또 그 방광 이런 데가 네네. 다 근육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는 평활근이라고 하고 손발은 골격근이라고 하고 그래서 네네. 속근육이라고 하죠. 속근육. 네, 골반 기저근 그리고 호흡으로 횡격막 이런 데를 다 미리미리 강화시켜 놔야 요실금 변실금이 없어져요. 그렇죠. 골반 네. 기저근이 꽉 잡아줘야 80, 90 넘어서도 그렇죠. 새지 않는 거고 이 횡격막이 딱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80 넘고 90 넘어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팔다리 근육이 멀쩡해야 80 넘고 90 넘어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 대표적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근육이 종아리 근육이라고 네, 해서요.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저에게 와서 무릎 도와주는 제품 달라고 하는데요.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돼요. 얘네들이 없으니까 무릎이 하중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또 찾아오세요. 네네. 허리가 아프면 복근을 살려야 돼요. 어. 이 복근이 없으니까 허리 혼자 일하다가 탈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깨 아프시다고 많이 오는데 어깨가 아플 때는 등 근육을 살려야 돼요. 등 근육. 등이 받쳐줘야 되는데 등은 가만히 있고 어깨만 일하다 병난 거라서 네. 등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또 횡격막 이 명치가 아프다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된다. 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슴을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 숨을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흉식호흡만 해가지고 그런 거라 이 모든 근육을 다 살려야만
90살, 100살에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육 테크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테크 중요하다. 그럼 뭘 하고 계세요, 본인이? 저요? 네네. 저는 이제 걸을 때도 아까 만보 걷는다고 네,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걸을 때도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걸으세요. 틀어진 채로 걷는단 말이에요. 아, 삐딱하게. 뒤에서 보면 보여요. 네, 그 자기 신발을 봐도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뒤축이. 신발 뒤축이까지.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제대로 걸으려고 제대로 숨 쉬려고. 저 지금도 제대로 앉아 있으려고. 허리 그렇지. 꼿꼿하게 네, 앉아계세요. 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을 잃지 아, 않으려고 그렇구나. 많이 노력하고 네. 뭐 필라테스나 수영이나 골프나 등산이나 뭐 시간 날 때마다 뭔가 근육을 쓰려고 하죠. 근데 걷는 것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그럼요. 됩니까? 바르게 걷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그 등도 이렇게 펴야 되고요. 가슴은 앞으로 내밀어야 되고 그 허벅지나 엉덩이를 움직이면서 걸어야 되고 네. 또 호흡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명상까지 걷기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끊어낼 수 있고 모든 근육을 다 쓸 수 있고 저도 너무 하루에 좋죠. 10,000보 가까이 걷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만보에는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한 발 한 발에 그런데 제가 정성껏.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한 게 딱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옆에 파우치 들고 잘 걸어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네. 춤추고 걷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매 순간 집중해서 한 발 한 발 걷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8001 새싹님이세요. 70대입니다. 아직까지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노동력이 많은 편입니다. 요즘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 근데도 특히 오전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살짝 어지럼증도 있네요. 아니, 네. 일단 먼저 대단히 70대인데 아직 택배 굉장하시네요. 일을 하신다면 야, 이거 대단하신 분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혈액은 없는데 많이 쓰니까 이제 어지럽다고 몸이 저런. 혈액 네. 채워달라고 신호를 이분은 보내는 어떻게 거죠.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일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니까 조금 일을 줄이시다. 네, 아. 그만두면 또 무료하니까요. 그렇죠. 하기는 하되 시간을 조금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청취자 사연 한번 잠깐 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 29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속 노화의 핵심은 혈당 관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노화도 더 빨리 옵니까? 당연하죠. 어머나. 이 당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풀이 없으면은 밥풀을 이렇게 문질러서 네, 그렇죠. 그래. 사용했죠. 탄수화물이 당이잖아요. 네. 밥이 탄수화물이고 네. 당은 늘러붙어요. 짝짝한 어딘가에 늘러붙어요. 혈관 속에서도 붙고. 네, 근데 뭐냐면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은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혈당이 높으면 쓰지 않은 당들이 세포에 가서 늘러붙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냄비 타버린 냄비. 아. 냄비에 왜 그렇죠. 예, 이렇게 오래 되면은 네. 잘 안 그 닦아도 눌러붙어서 닦아도 안 안 되죠. 되죠. 예. 쇠수세미라도 또는 안 돼.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때. 그게 그런 거다. 당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당독소라는 이름으로 당독소. 예,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당독소가 형성이 되고 이 당독소 자체가 노화의 주범인 거죠.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벌써요? 이제, 예,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로 오늘의 이 시간 의미 있게 해줄 각인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짧게.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예, 말라.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해서 꼭 뭐가 나와야만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신의 대변, 자신의 소변, 그 몸이 이렇게 어지럽다, 가렵다, 쥐가 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들이 균형을 찾아달라는 신호니까 질병이 되기 전에 이런 신호를 보낼 때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셔서 이렇게 건강 관리 놓치지 하셨으면 말아라.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저속 노화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약사이신 이지양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